자, 여러분 25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고, 저걸 다 지워버렸구나. 250페이지 보시면 양가로 4번에 5번에 보면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실지 거래가액을 적용해서 양도책 계산할 때 어떻게 이제 어떤 것이 실지 양도가액이고 어떤 게 실지 취득한 가액이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제가 설명을 한번 잠깐 또 드리고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리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 아까 이거 다 지워버렸네. 가필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양도차익을 구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럴 때 필요경비에는 그 자산을 취득하면서 들어간 취득가액, 그 다음에 기타 필요경비라는 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기타 필요경비. 요 기타 필요경비 합한금액을 우리가 이제 필요경비로서 공제해서 양도차익 구합니다. 기타 필요경비. 자, 그랬을 때 일단 제가 설명을 먼저 드리면요. 실거래가를 적용해서 양도차익 계산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럼 양도가액은 실지 이번에 파는 가액, 이것을 총 수익금액으로 해서 여기서 필요경비를 공제하는데 취득가액을 실지 취득한 가액을 적용하잖아요. 그럴 때 이 실지 취득한 가액이라는 것은 매입가액, 내가 그 산 가격,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취득하면서 납부한 조세나 공과금 같은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취득가액이 어떤 게 포함되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3, 4월, 5, 6월에 걸쳐 자세히 배워나갈 것이고요. 기타 필요경비라는 것은 취득가액이 확인된다, 실지 취득한 가액을 적용해. 그럴 때는요,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본적 지출액과 그 다음에 양도비용 합한금액을 우리가 기타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합니다. 그럴 때 자본적 지출액이라는 것은 취득해서 이 자산을 양도하기까지 보유하면서 내 자산의 가치가 좋아지고 나아지고 이용의 편의가 되어지면서 들어간 비용이에요. 그래서 실생활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발코니 확장 비용, 샤시 설치 비용, 방거실 확장 공사 비용 같은 개량 비용, 수선 비용, 이용의 편의에 소요된 비용을 말합니다. 양도 비용은 이번에 이 자산을 직접 양도하면서 들어간 비용, 계약서 작성 비용, 공증 비용, 인지대, 중개사를 통해서 받았다 소개비, 또 그 다음에 또 세무사를 통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 비용이요. 이 자산을 팔면서 들어간 비용. 보세요. 필요경비, 취득가액은 취득하면서 들어간 비용. 자, 취득가액이 확인될 때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합한금액인데 자본적 지출액, 보유하면서 자, 내 자산의 가치가 좋아지고 나아지고 이용의 편의가 되어지면서 들어간 비용, 보유하면서 들어간 비용, 양도비용, 이거 양도 직접 비용으로서 팔면서 들어간 비용을 필요경비로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게 이제 필요경비 항목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시험에서 물어봐요. 실거래가를 적용해서 양도차익 계산할 때 250페이지 보겠습니다. 교재 양가로 4번 보시니까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 양도가액 봅니다. 실지 양도한 가액은 양도소득의 총수익금액으로 합니다. 이것을. 그래서 실지 양도한 가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양도소득의 총수익금액이다 매출이요. 자, 그래서 이것을 양도가액으로 하는데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 요거는 지금 볼 거 아니고요. 나중에 뒤에서 뭘 배워야지 이제 이해가 되는 내용이라 지금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양가로 5번 봅니다. 필요경비요. 한쪽 가르친 1번. 실거래가를 적용해서 양도차익 계산할 때 필요경비 봅니다. 취득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 계산하는 경우에 필요경비는요. 쭉 밑줄입니다. 해당 실지 취득한 가격에다가 자본적 지출액과 직접 양도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자, 이 경우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게 적격 증빙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우리가 자본적 지출액 같은 것도 그렇고 이런 필요경비는 증빙서류를 수치 보관해야 돼요. 수치 보관. 그래서 우리가 세금 계산서라든가 아니면 신용카드 매출 전표라든가 소득세법상의 계산서라든가 이런 어떤 서류를 증빙서류를 수치 보관해야지만 자, 우리가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어요. 다만 취득세라든가 참고적으로 여러분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같은 것들은 자, 이것들은 납부 영수증을 잃어버렸어도 우리가 시군구청에서 확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납부 영수증이 없어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거 알고 있는지 작년 시험에 물어봤었는데.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필요경비 취득가액이 확인된다 그러면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합한 금액입니다. 거기 바탕 박스에 나와 있죠? 그럴 때 1번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거 어떤 게 취득가액이냐 그러면 취득 원가에 상당하는 가액. 그래서요 가로 안에 있는 내용은 지금 이해 안 되니까 볼 필요 없고요. 자, 취득 원가에 상당하는 가액. 그래서 매입가액이라든가 등등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바탕색 박스에 현재가 차린 차감이 뭔지 이런 것들은 지금 신경 쓰지 마시고 3, 4월 달에 우리가 배워 나갈 거예요.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구조만 보고 갑니다. 251페이지. 자,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 취득 원가에 상당하는 가액, 어떤 게 취득 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이냐? 매입가액에다가 내가 산 가격에다가 자, 취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그런데 취득하면서 납부한 조세, 취득세 같은 것은 필요경비에 포함되는데 바탕색 박스에 재산세, 종부세 같은 보유세는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밑줄이고 그 다음에 B번 그래가지고 자기가 행한 제조 생산 하여튼 건축물을 신축했다 그러면 그 건축하는 데 소요된 일체 비용이요. 그 동그라미 B번에 해당하는 일체 건축하면 들어간 비용도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근데 재산세, 종부세 같은 거 같은 포함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니은번 자 이렇게 해가지고 취득에 관한 쟁송인 자산에 대해서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직접 소유된 소송 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내가 그 자산을 취득하는데 소송을 통해서 취득했다. 취득하는데 화해비용이 들었다. 그러면 이런 것도 필요경비에 포함합니다. 다만 그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에 각 소득 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을 제외한 금액만 포함하는데 이게 뭐냐면 그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여러분들 끝에 저 옆에다가 이중공제 방지 원칙이에요. 나중에 자세히 또 공부합니다. 이중공제 방지 원칙상이요. 이중공제 방지 원칙상 다른 소득 금액 계산할 때 보유할 때 사업소득 금액 같은 거 계산할 때 소송 화해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했어요. 이번에 팔면서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 또 필요경비에 포함시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이중공제 되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디귿번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 지급 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의 이자 상당액을 가산해서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에 당해 이자액 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그래서요. 거래대금이 2억인데 야 3년 균등 대금을 분할 지급하기로 하자 너한테. 자 그럴 때 대금이 2억인데 이걸 3년 동안 균등 분할 지급해서 매달 갚아나가기로 하니까 이자 붙여야 되겠죠? 이자는 15%로 하자. 그때 이자는 취득원가에 포함합니다. 그래서 취득가액에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 지급 방법에 따라 취득가액에 이자 상당액을 가산해서 거래액을 확정할 때 이자액 상당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는데요. 단 또 계속 밑줄입니다. 주택 취득대금에 충당하기 위한 대출금의 이자 지급액은 제외한다. 여러분 그래서 집 살 때 여러분 대출받아 집 샀잖아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그냥 돈들이 많으셔가지고 광명 사시는 분들은 대출 하나도 없이 그냥 다 현금으로 자기 돈으로 그냥 현금 탁탁 주고 집 사셨구만. 네? 대출도 하나 없이. 자 좋습니다. 자 어떤 분은 제가 집 살 때 그래서 대출 하나도 안 끼고 산 거예요. 그랬더니 집이 없어요. 뭐 그런 말 없고. 자 근데 어떡하네 여러분들 집 살 때 대출금이자 같은 것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이제 취득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에서 쭉 나와요. 자세하게 이제 이런 것도 공부할 건데 아직은 이제 자세하게는 공부 안 할 거예요. 기업 같은 것만 한번 볼게요.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길 지연으로 인해서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액 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밑줄입니다. 다 이제 이런 것들. 여러분 그 제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붙게 되는 지연이자, 연체이자 이런 것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아까 집 살 때 대출금이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그랬고요. 거래 당사자 간에 대금 지급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이자는 포함하지만 주택 구입 시 대출금이자라든가 지연이자, 연체이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나머지 얘기들은 나중에 볼 거예요. 이중공제 방지원칙 관련한 얘기도 나오고 부당해산물 특례 나오는데 나중에 보고요. 쭉 넘어가세요. 여러분들 이런 것도 3, 4월, 5, 6월에 걸쳐서 차차 하나하나 다 배우게 돼요. 252페이지입니다. 올해는 그래서 실거래가를 정해서 양도세 계산할 때 필요경비 항목에 포함하는 거 안 하는 걸 잘 보셔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볼 거고요. 252페이지 한쪽 가르친 2번 실지 거래가에 의하는 경우에 기타 필요경비. 자, 취득가액을 실지 취득한 가액을 적용하면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합한 금액이라고 했는데 자본적 지출액이라는 게 뭐냐면 보유하면서 내 자산의 가치가 좋아지고 나아지고 이용의 편의가 되어지면 들어간 비용인데 자본적 지출액이라고 하면 사업자가 수여하는 감가상각 자산의 내용연수, 수명을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원비를 말합니다. 살짝 쭉 밑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본적 지출액에 포함되는 거 한번 참고적으로 읽어보시고 나중에 자세한 내용들 나중에 볼 거고요. 리을번 한번 보세요. 리을번. 방거실 확장 공사 비용 같은 거 등 자 공사로 인해서 가치가 증가했는데